중요한 내일이십니다.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순희 강북구청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조금 따뜻한 것 같지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신청사를 어떻게 짓는지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도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녹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강북구에 20년? 30년? 아마 만 20년 된 것 같아요. 수건 사업이었던 강북구 신청사를 드디어 건축하게 됩니다. 다들 너무나도 궁금하고 정말 지어질까? 지금 우리 김명희 의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주민들이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구청 직원들한테 듣습니다. 청사 이제 진짜 지어지나 봐요. 왜요? 올 연말까지 우리 이사 가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실감 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신청사의 멋진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아마 마음속에 훨씬 더 많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제 설계 공모전을 했는데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사실 이게 국제 설계 공모전 한다는 게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고 예, 주로 보면 이렇게 많이 한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또한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한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주민들이 함께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정말 멋지게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우리 강북 주민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로 각 처에서 연락이 오세요. 강북구 청사한 저희들이 한 과정들이 모범이 돼가지고 타 자치 시도에서 어떻게 짓는 과정이 어떻게 저희들이 밟았는지 벤치마킹 하려고 연락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타 시도 기초단체들도 앞으로 저희 구처럼 멋진 청사를 짓는 과정들을 잘 거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죠. 우리 강북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7,000명의 강북 주민들의 설문조사였습니다. 선호도 조사. 어떠한 것이 가장 멋지고 우리 강북구에 어울릴까라는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1등으로 당첨됐던 작품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구청에서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A라는 아닌데 사실 또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시겠지만 이거를 하시는 위원회 자문위원단들이 계세요. 그 7분의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7분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똑같은 건물을 과연 똑같은 설계한 그 모형을 선택할까라는 고민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맞아야지. 다르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거로 해요? 그러면 사실 주민들에게는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7분의 그 자문위원들 또 이걸 그 공모에 참여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시고 섬세하게 봐주셨던 위원님들이 똑같이 우리 구민들과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고 우리 강북 구민들이 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 강북 구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작품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겉 모양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내부가 어떻게 멋있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저게 28년도 우리가 들어갈 건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강북구
그 새 비전을 하나 만들었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은 저희 슬로건이고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북구 안에 무엇을 담을까 이걸 고민을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입니다. 저희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자연밖에 없습니다. 강북이 자랑할 게 우이천 북한산 이외에 뭐 있어야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도시 강북을 우리 새 비전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바로 이 슬로건인 자연을 위주로 도시의 편리함들을 또한 담은 그러한 멋진 설계를 해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오늘 설명해 주실 해안이라고 하는 건축사인데요. 거기에서 설계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거 환경과 도심은 개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주거지 정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북 구민들이 함께 삶의 여유를 찾을 만한 멋진 그러한 윌리스 인프라를 구성하는 강북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 안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사실 우리 강북구에는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이고, 우리에게 정말 어찌 보면 삶에 힘이 되는 그러한 자연이고 국립공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억제하고 제약된 많은 것들이 규제되는 그러한 요소가 많았던 북한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강북구가 주거지 정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우리에게 제약되고 어떠한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멋진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규제가 아닌 강북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설계를 보면 양쪽에 빌딩 2개가 있고 가운데 북한산을 집어넣습니다. 북한산과 함께하는 웰리스 강북. 멋있죠? 아닌가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산을 담은 사진이 청사 안에 들어가 있던. 맞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설계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강북구는 3가지로 열심히 청사와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할 견인차를 청사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청사가 거기에 첫 발을 내디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강북구에 상징하는 최고의 랜드마크가 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 구민들의 자존심을, 또한 강북 구민들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 바로 강북구 신청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가 단순한 행정청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다양한 생활시설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담은 신청사 기대되시지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건축물의 외형은 단순한 이미지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기능과 철학과 그리고 비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북 구민들의 무엇을 높여줄? 자존심을 높여줄 신청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전 들어갈 거고요. 해안건축의 대표이십니다. 이름이 참 재밌어요. 태만 김태만 대표님이십니다. 전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 태만 태만만 놓고 오는, 그렇죠? 김태만 대표님 모셔서 이 훌륭한 설계를 해주신 그런 훌륭한 작품을 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눈에 담은 거, 눈에 담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이웃 주민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청사 다 지어질 때까지 같이 하실 거죠? 네. 제 목소리가 작아요. 같이 하실 거죠? 네. 네, 제가 강북구 신청사 하면 화이팅 소리가 여기는 적어도 떠나가야 되겠죠? 강북구 신청사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추진단 황규현 단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 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청사 건립이 배경 및 개요, 추진 경과,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의 배경입니다. 강북구청은 1974년도에 지어져서 벌써 5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건설교통국의 5개 부서는 미아동 복합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포함한 5개 부서는 수유역 부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번동에, 구의회는 인수동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산된 청사 운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는 구청 업무에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청사의 외곽 모습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건물은 인근 지역의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 구 강북구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협소한 공간으로 구청 내부와 외부에서 주민들이 이동하시기 불편하고 또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 및 통로들입니다. 사무공간 역시 매우 협소합니다. 직원들이 통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화면은 보건소입니다. 화장실 옆에 상담실이 있는가 하면 비치 공간의 부족으로 캐비넷이 복도에 위치하기도 하고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현실입니다. 구의회 역시 1984년 준공되어 40년 이상 경과되었고 노후화된 건물로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바와 같이 구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우리 구에 부족한 문화와 복지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강북구에서는 2023년부터 청사의 복합화로 분산된 행정 및 도시 서비스를 집적하고 지역 내 필요시설을 도입하는 복합 청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의 건축 계획입니다. 강북구청 신청사는 현재 강북구청 부지인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어지게 되며 대지 면적 7,347제곱미터에 지하 6층, 지상 17층의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신청사의 공간별 배치 규모와 설계 내용은 잠시 후 설계융업사 대표님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신청사 부지는 2022년도에 공공청사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건축계획과 서울시 공공건축시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신청사 디자인 설계안을 선정하여 현재 계획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5년 올해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철거와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8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지어지면 기대 효과로 3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흩어져 있는 구청의 모든 부서와 보건소, 구의회가 한 곳에 집중하여 원스톱 행정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북라운지, 대청마루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남녀노소 모두 머무르고 싶은 구청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강북을 열 강북구 신청사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디자인과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새로운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또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강북구청 신청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25개국 133개 업체 94개 팀이 참가하였던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 공모에서 당선작으로 결정된 강북상경의 설계사인
해양건축 김태만 대표의 신청사 설계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북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죠. 지금 구청장님이 그 비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강북구 신청사는 그것에 걸맞게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미래를 지시해야 한다고 저희가 공모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강북구를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어야 할까 하는 관점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왼쪽 첫 번째처럼 커다란 오픈 스페이스, 도시에 큰 여백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의 푸르름입니다. 저 멀리 있는 북한산이 건물 안으로 가까이 오는 그런 푸르름을 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강북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건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측면은 이것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어야 할 건물입니다. 청사에서 일하시기에 또 주민들이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건물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기능적이기도 하고 또 친환경적인 미래를 이끌어 나갈 친환경적인 기술을 잘 담은 그런 새로운 기준이 될 만한 건물이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공건축으로서 그다음 완벽하게 작동하는 복합 건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강북 3경, 강북의 세 가지 경치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신청사가 들어갈 이곳은 강북의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강북이 갖고 있는 삶과 활력, 그 끈끈한 삶과 활력을 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한 발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지는 좀 비좁은 편이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런 권위적인 건물을 세운다고 하면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삶의 요구들,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필요한 건물 공간, 내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외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중요해서 도시에 큰 여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큰 빈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이야말로 강북구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돌려드릴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은 보통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건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북구 신청사가 들어설 땅은 여기가 들어설 그 굉장히 복잡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큰 숨쉴 수 있는 큰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고요. 마치 공원과 같은 것들을 이 도심지 내에 만들어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져 올려진 이 신청사의 건물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도시의 경관, 도시의 경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한 구멍이 많은,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것과 같은 그런 건물의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땅에 숨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큰 숨통들이 있는, 크고 작은 숨통들이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건물 내부가 있는 활력을 이 도시에, 강북구 도시 내에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창입니다. 이 큰 창은 북한산을 그대로 담아내는 아주 멋진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을 중심으로 건물 내에 자연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요소들이 연결되고 채워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광장과 밑에 있는 광장, 그리고 건물의 안과 밖, 그리고 북한산 멀리 있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다 하나 되어서 새로운 강북구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특성 있는 모습,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는 넓은 광장을 가지고 저 멀리 북한산과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신청사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풍경을 말씀드렸죠. 강북 3경이라고. 그것들이 건물에서 어떻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풍경입니다. 그 첫 번째 풍경은 바로 건물이 들어올려져서 생긴 이 광장입니다. 이 광장이 신청사의 첫 번째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강북의 대청마루, 강북의 마루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는 광장이기도 하고 공원이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보행자가 먹자골목을 굉장히 활성화해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 재미있는 식당과 카페를 따라 걷다가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일상의 여유를 주는 그런 공간을 만나게 되죠. 1층의 그림인데요. 1층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저희가 꿈꿨습니다. 건물 내에, 부지 내에는, 땅 내에는 소나무 공원도 형성이 되고요. 이게 카페나 놀이공간, 유희공간 같은 것들이 이 복잡한 식당 거리 내에서 큰 숨통을 열어주게 됩니다. 아주 활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미디어 플레이 뭐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사랑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같은 것들을 이 광장에 담을 수 있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휴식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들도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돌아가야 되죠? 네, 이렇게 짧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퇴근길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나다니시다 보면 동네의 젊은이들이 버스킹을 하는, 막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풍경이었고요. 두 번째 풍경입니다. 두 번째 풍경은 건물이 만드는 큰 창과 함께 펼쳐집니다. 이 건물은 사실은 창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 창의 모습인데, 건물 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는 여기 사용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실, 리빙룸과 같은 공간들이 붙어 있게 됩니다. 건물을 자른 모습입니다. 단면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2층에 원스톱 통합 로비도 있고요. 북한산을 조망하는 공중 정원도 보이고요. 각 시설들의 녹지, 테라스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녹색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상부 공중에 있는 클라우드 파크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공중정원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인수봉의 모습이죠. 이것이 두 번째 풍경이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풍경은 건물 전체가 만들어냅니다. 이 건물은 부드러운 구름과 같은 그런 윤곽으로 감싸있게 저희가 연상을 한 겁니다. 북한산에 구름이 껴서 산자락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연상을 해서 건물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윤곽을 가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기 원했고요. 그 안에 여러 시설들이 쌓여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동측에 있는 한천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큰 길인데요. 한천로 방향에서 바라보면 여기 의회와 주민 여러분들의 편의시설과 공연장 이런 것들이 길에서도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신청사의 이 건물의 외곽, 그걸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은 파사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들은 모양이 구름과 같은 독창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은 다 쓸모가 있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직결판, 그 태양광 장치도 있고요. 또 로봇들이 있어서 안에가 너무 뜨거워져서 에어컨을 많이 틀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조절하는 장치도 있고요. 광장에 있는 루프탑에는 LED, 광장의 천장에는 LED 광원들이 광장들을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물의 외곽이죠. 이렇게 세 가지 경치, 1층의 마루, 중간에 거실, 전체 소통하는 파사드가 어우러져서 도시공간, 자연의 숨결, 그리고 혁신적인 건축,
첨단의 건축,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워져 있지만 안에 실속 있게 잘 채워진 그런 강북구의 새로운 풍경이 되겠죠. 자, 이제는 내부의 공간들을 좀 몇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의 덩어리를 보시면, 네, 제가 먼저 가고 있네요. 네, 건물은 다음 장 올려주시죠. 1층을 먼저 완전히 띄워서 비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은 두 동입니다. 왼쪽 동, 오른쪽 동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가 열려진 것을 통해서 아까 보신 인수공이 멋지게 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건물 사이를 통로로 연결하는 형태의 건물입니다. 다음 영상은 수유역에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길에서도 이렇게 커다란 창을 보면서 강북구 신청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은 광장이 벌어져 있으니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2층에 통합 로비가 있어서 마치 기차역에 커다란 홀이 있는 것처럼 2층에 그런 광장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2층의 통합 로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청사, 구청사와 주민센터들이 오른쪽에는 의회, 보건소,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 사이사이에 북한산도 보고 가운데 창도 보고 바깥도 내다볼 수 있는 다양한 숨쉬는 그런 공간들이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마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 같은 하지만 그 속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치와 또 삶이 담겨있는 그런 새로운 청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 층의 평면도를 잠깐 보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1층 평면입니다. 앞에 있는 보행자 거리에서부터 최대한 개방되어 있는 공간들을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수유역에서부터 보행자 통로를 통해서 이 청사까지 굉장히 잘 연결될 수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층을 좀 가까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광장, 도시 공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건물 내부를 이용하실 사람들은 양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건물의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떤 청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진입을 하던가요? 강북 시청사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그리고 구 외의 별도 정도도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2층의 건물로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합 민원실, 주민센터 민원실, 오른쪽에 구의회 별도 로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른 청사에서는 볼 수 없는 한 건물에 들어오면 모든 서비스를 완스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갖추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2층에 있는 통합 로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곳에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강북구민들이 갖고 계신 새로운 거실, 이제는 구청사가 주민 여러분의 새로운 거실로 변하는 겁니다. 언제 와도 찾아와서 민원이 없더라도 와서 경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네, 1층도 가보고 싶고 2층도 가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제 3층에 올라가 보실 텐데요. 가운데 대강당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로비 바로 2층에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남북 방향으로 뷰가 열려있는 강당입니다. 남쪽으로는 밑에 통합로비나 보행자로를 볼 수 있고요. 북쪽으로는 우리의 자랑거리인 북한산 뷰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5층, 강당의 윗부분은 5층인데 여기에 그 인수봉을 바라보는 거대한 창이 있었죠. 그 창의 바닥에 공중정원이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사진을 보실 수 있죠. 저기도 주민 여러분들이 가서 조용하게 북한산 뷰를 보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층 부분들을 단면의 형태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에는 북라운지, 북카페 같은 것들이 있고요. 1층에는 광장인 강북마루가 있고 2층에 통합 로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게 되죠. 거기서 이제 청사의 다양한 재료들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은 지하 1층에 있는 북카페의 모습이고요. 북라운지의 모습이고요. 이제 프로그램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회를 잠깐 설명드릴 텐데
구의회는 구의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층에 별도의 부출입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네. 3개 층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방문객 영역, 의회 홀이 있는 부분, 의사당이 있는 부분들은 저층에 되어 있고요. 사무공간들은 상층에 있습니다. 9층 평면이 홀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의원들을 활용하시는 동선, 방문객들이 활용하시는 동선들을 잘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아까 굉장히 열악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은 환경들을 보셨죠. 이 보건소는 이제 이 복합 건물 내에서도 하지만 별동에 있을 때처럼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별도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층부에 보건소 영역의 저층부에 일반 진료 공간들을 배치했고요.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시는 편면은 4층의 편면인데요. 바로 진료실이 있는 층입니다. 넓은 대기 공간과 시민 건강센터 같은 것들이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구청사 업무 공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해야 주민복지가 증진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사의 직무 공간을 보인 건데 위아래 사무 공간에 가운데 회의 공간이 있어서 원활하게 협조적으로 업무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청사의 기준층을 보시면 지금은 찾아가기 어렵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새로운 청사 건물은 첨단의 건물이어서 코와 가까운데 민원 상담실도 있고요. 내부는 이제 개방형으로 쓰여 있고 휴게존, 회의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실 주민 편의시설의 일부를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측동의 상부 쪽, 중간과 상부 쪽에는 주민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쌓여 있습니다. 고층으로 갈수록 아주 역동적인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위로 올라가서 배치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시 그림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안에 홀에서 지금은 공연장 안에서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소공연장에서는 북한산도 보고 밑에 도시의 차들이 다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부 부분, 최상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라갈수록 북한산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좀 더 특별한 공간들을 주민들에게 선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16층이면 거의 최상층이 가까운데요. 넓은 최상층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관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루프탑 체육관이 올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걸 보시면 강북구청사 내에 지금 쓰시는 체육공간들도 훌륭하지만 비교하지 못할 만한 이런 멋진 뷰와 위에서 햇빛도 떨어지고 앞뒤로 북한산도 보이는 이런 멋진 공간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저 관광지에서 탐방하러 갈 만한 그런 시설이 강북구청사에 있게 되는데 전체 건물들을 연결하는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위에 전망 브릿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 있는 광장에서부터 전방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 거의 관광지 수준입니다. 북한산이 보이는 클라우드 트랙의 모습이에요. 산책하실 수도 있고요. 너무 빨리 뛰시면 안 되고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망대는 전망대가 오른쪽에 있고요. 전망대 위에 바로 또 루프탑이 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루프탑이 있어요. 여기는 야외 공간입니다. 여기서 북한산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다 설명드렸네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뭐 중간에 없이 쳐주셔도 좋은데 한두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강북구 신청사가 어떤 풍경을 담아야 될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설계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세 가지 원칙이 나왔는데 먼저 강북의 일경은 구민들의 일상을 담은 1층의 강북의 마을입니다. 그 다음 제2경, 이것은 자연과 만나는 강북의 거실 가운데 있는 커다란 창이죠. 그 다음 제3경, 이것은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랜드마크, 강북의 신청사, 바로 강북
3경입니다. 설명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청사 건립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물로서 신청사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빨리 신청사가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생기는데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드는 청사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현재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듣고자 지난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설명의 시작 전에 질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분께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 왔다고 합니다.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단 박지영 시설팀장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 신청사업 추진단 시설팀장 박지영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사업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 의견 수렴 개요,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 주민 의견 반영 검토 순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 수렴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였고 오프라인 홍보를 하였으나 미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오늘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질문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은 주관식으로 드렸고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체육시설과 열린 소통 공간을 희망하는 의견이 각각 20%로 많았으며 공연, 강연 등 문화공간에 대해 의견을 주신 의견도 10%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과 응원, 우려와 당부의 말씀까지 모두 새겨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관련 법도사항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린 질문에서는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된 주민 행사와 이벤트에 대한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응답자 중 약 54%의 주민들께서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공연, 대청마루를 활용한 휴식과 여가 공간을 말씀해 주셨고 체육 프로그램 8%, 전망대 운영에 대해 4%의 응답자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받고자 하였기에 34%의 많은 응답자분들께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주요 시설별로 주민 의견 반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구, 탁구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신청사의 16층에 들어옵니다. 신청사가 공공청사로서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하되 인근 다중이용체육시설 자영업에 영향이 없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식 및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향후 신청사가 주범되는 2028년 이후 신청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신청사에는 버스킹, 공연 및 강연을 할 수 있는 400석 규모의 대강당과 공연청이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 계획을 통해 변화되는 트렌드와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진 공간이며 또한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1층이 없는 구청의 열린 공간이 대청마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청마루에 대한 기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대청마루가 남녀노소 누구나 휴식하고 즐기고 기분 좋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대청마루가 가족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도시 속의 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경과 안전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는 1층을 비워두었기에 지하 1층에 주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북 라운지를 두어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이 회원가입이나 대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북 라운지를 신청사 지하 1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제설계 공모 중 실시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 당시 주민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부서는 많은데 건물이 작아서 그런지 하여튼 부서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안 보이는 데 많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일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차를 댈 데 없어서 그때 좀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협소해서 그 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의 이제 그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사실은 이제 그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여름이나 겨울철 이런 데 쉼터도 당연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고령자분들을 위한 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주변 이제 상권이나 이제 뭐 이런 그런 주택가들, 노후된 주택들을 좀 이렇게 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좀 먼저 구청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에는 녹지 공간이 좀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앉아서 나와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와서 다른 데 가느니 구청 앞에서 만나서 서로 그 모든 일을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카페를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에요.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랑 여기가 이제 노년 인구가 많고 아이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끼리도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동 육아 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많은 분들의 기대와 응원, 우리의 고려와 당부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영 시설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집중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입구에서 신청사 모습이 프린트된 큰 판넬을 하나 보셨을 텐데요. 미리 홈페이지로 의견을 주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받고 판넬에 붙여두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문가분들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입장을 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을 총괄관리하고 계시는 공공건축관리자 유재득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계안 보고를 해주신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대표 설계사인 태양건축 김태만 대표님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건설사업 관리를 맡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단 단장 펜코 강상일 책임기술인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판넬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판넬에는 오늘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질문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읽어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전문가분들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팀장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질문을 고르고 계신데요. 첫 번째 질문 과연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받았습니다. 최근 타 자치구에서도 신청사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신청사만의 장점 그리고 차별성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공공건축 관리자를 맡고 있는 유재득입니다. 여러분 공공건축 관리자 하면 생소하시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런 공공건축을 잘 진행하도록 위촉을 해서 구청장님이 임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 건물을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쭉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분들과 함께 같이 좋은 건물을 만들어 가는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 그 자치구나 시청에서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부처장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정말 독특한 외관이에요.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이런 독특한 외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커다란 프레임 속에서 북한산을 우리에게 선사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우리 강북 구민의 마음의 프레임이라고 액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 독특한 외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감하게 1층을 들어올려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이 건물의 프레임이 마치 액자처럼 이 강북구 북한산에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건물을 들어 올려서 아래는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됐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특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옥상에 연결 브릿지가 두 군데나 있는데요. 공사하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도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분 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임 건설사업관리자 강상일 단장입니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그 특화된 강북 3경을 성공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법과 설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관리 중에서는 시공 공법적으로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리할 예정이고요. 아마 그 토목공사에 붕괴 사고가 최근에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공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한 공정에 대해서는 장비의 인양으로 인해서 전도로 인해 주민분들의 항상 위험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단계 때 건물에서 직접 그 하부에서 철골 트러스를 제작을 하고 건물에서 직접 인양하는 방식, 그러니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건물에서 인양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강북구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사용 중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서 시공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상희 책임기술님께서 아주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공 공법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하부에서부터 직접 인양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답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건물 디자인은 정말 멋져 보입니다. 건물이 지어진다면 자주 이용할 구민으로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층에 벽도 없이 기둥만 있는데 구조적으로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 분 중에 강상일 책임기술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를 보시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 최상단의 트러스 부위, 그리고 1층에 필로티 부위가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시공 공법 중에는 이 청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투입을 할 거고요. 저희 사업단에서는 구조 전문가, 그리고 토질 전문가, 그 토목, 건축 전문가 등을 공사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당 부분의 설계 시 설계의 도면이 내진 구조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설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시공 중에는 근로자의 안전, 그리고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조의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설계 단계 시에는 나중에 청사가 지어지면 사용성, 주민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조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님을 모셔와서 안전관리에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강북 3경. 당선작과 참 잘 어울리는 말인데요. 이 디자인 설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지어냈는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제가 답변드려야 될 내용이네요. 강북 3경. 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 아까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네요. 강북구 자랑할 때, 저 북한산과 우이천밖에 또 떠오르는 것이 있더냐. 네. 안타깝지만,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강북구가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이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서 깊은 동네를 가면 사실은 무슨 경 하는 거 익숙하시죠? 관동 팔경도 익숙하고요. 무슨 팔경, 삼경 이런 거 익숙해요. 역사가 연륜이 깊은 도시인 만큼, 그 지역인 만큼 그거에 걸맞는 그 자랑스러워할 만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삼경, 팔경 이런 말들을 떠올렸고요. 건물로서 혹은 그런 걸로 자랑할 것이 없다면 지금 만들어가는 강북구청사가 새로운 그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랜드마크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게 그 보기 좋은 랜드마크가 아니라 강북구민들이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으로 북한산을 담는 것처럼 이 청사가 구민들 여러분의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아니라 마인드마크 이런 말도 쓰거든요.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그런 한 점과 같은 거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강북구청사가 마인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경치, 삼경, 팔경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강북구청사가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는 경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북 3경을 얘기했고요. 아마 이제 내가 건물 내 3경을 얘기했지만 북한산과 우이천에 이어서 이게 강북의 세 번째 경치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8경까지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강북 3경이라는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전경을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1층에서 행사를 할 때 차량 통행 때문에 단절이 된다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도로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유재득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강북구 신청사가 입지하게 될 대상지가 안타깝게도 사실은 두 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8m 도로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층을 다 들어 올려서 오픈 스페이스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했다고 했는데 이 도로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갈 수밖에 없지만 차량은 조금 더 서서히 가고 차량보다는 보행자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행자 도로가 주가 되는 그런 계획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 정원화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은 조금 더 지나치는데 좀 힘들고 사람이 좀 편안한 그런 도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1층에서 행사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어떤 축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간헐적으로 차량을 좀 우회시켜서 보행자가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 패널에서 하는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좀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들으시다 보니까 좀 새로운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생기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두 분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진이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손 들어주셨네요. 네, 여기 회색 자켓 입으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양동에 사는 김영선입니다. 신청사가 디자인이 멋있고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전부 유리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지 않을지 보기에만 좋은 거 아닌지 싶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친환경적인 청사가 되길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유재석 교수님 답변해 네, 주시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신청사가 유리 면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로로 해가지고 약간 나무 무늬의 수평 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루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루버를 통해서 태양열을 저감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PHEV라고 하는 태양광 패널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청사는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친환경 등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빌딩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친환경 등급은 우수 등급 그리고 제로에너지 빌딩은 4등급 이상으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예. 네, 아주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네, 검정색 자켓 입으신 저쪽 분께 무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4년째 수유 장롱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자입니다. 수유역 주변은 식당이나 주점이 많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신청사 공사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지나 소음으로 불편이 있을 것 같다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분께서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중에 소음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를 가장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 대한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소음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공사 방음벽을 방음 판넬을 설치하게 됩니다. 최대한 높이 설치를 해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차량이 진입할 때는 전용 출구를 만들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사 내의 안전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관리 또한 신호수 배치라든지 안전에 대한 주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청사는 협소한 부지로 인해서 특수한 공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지상 1층부터 슬라브를 치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방식의 공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법은 장점으로 소음을 지하 탑하기 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공법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서 서울시는 특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공공청사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게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판넬 설치, 그리고 전문 출입구 설치, 그리고 특수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소음, 그리고 이제 먼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전문가분들께도 따뜻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분들께서는 좌석에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설명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질문을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단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북구 신청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그에 따른 신청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표 주민 여러분, 이 내용들을 신청사 건립에 관심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우리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 설명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